안녕하세요. 크랭크 스포츠의 마르코 크리스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한동안 뜸했는데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하고 이제 2024년 신제품을 좀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작년에 특히 또 자전거 시장이 많이 하락했어요. 올해 시장도 되게 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 크랭크는 또 신제품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 이름이 뭐죠? 앵글러 알파입니다. 저희가 사실 앵글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원래 앵글러라는 모델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저희가 뒤에 알파를 붙이면 어떤 뜻이죠? 스마트 기능이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제네틱 알파라는 제품을 재작년에 론칭을 했어요. 제네틱이라는 제품에 뒤에 LED를 넣고 제네틱 알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했고 새로 시도하는 버전인데 기존의 앵글러라는 제품에 제네틱처럼 이렇게 LED도 넣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이거 버튼의 목적이 뭐죠? 블루투스 연동입니다. 소비자분들의 핸드폰과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아니면 카카오 보이스톡 같은 그룹 챗을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폰 사용은 이제 필수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건 사실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헬멧을 통해서 편리하게 휴대폰 기능인 뭐 통화나 음악 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헬멧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런 스마트 헬멧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였어요. 처음부터의 목적. 근데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이런 헬멧 브랜드의 그런 기반이 없이 갑자기 나 스마트 헬멧이야 라고 이렇게 만들면 소비자분들이 아무도 안 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를 먼저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스마트적인 걸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지금이 그 통화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넣은 첫 번째 헬멧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인터넷에 블루투스 헬멧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리발 아니면 세나, 샤오미에서도 LED 헬멧이 나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들이 헬멧 회사인가요? 블루투스에서 원래 블루투스만 했던 회사던가 아니면 원래 다른 디바이스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헬멧을 만드니까 특히 리발 같은 헬멧들은 디자인이 그렇게 이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멧을 만들고 원래 스포츠 쪽에 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갑자기 헬멧을 그냥 뚝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디자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디바이스를 만들다 특히 세나 같은 회사들은 오토바이 헬멧의 그런 약간 인터컴 굉장히 강조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도 약간 이런 헬멧들이 예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자전거 헬멧 쪽에서 헬멧 처음부터 자전거 헬멧계의 이단화 같은 뭔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디자인과 남들이 쓰지 않는 컬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컬러도 나오긴 하지만 도전한다는 거죠. 물론 검정색과 뭐 흰색의 그런 무난한 컬러들도 소유자분들이 많이 찾으시지만 이런 컬러들도 시도함으로써 이제 자전거 이런 헬멧계를 선도해 나간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인터컴 같은 기능들, 고도의 최신 기술들이 꼭 필요한가? 좀 항상 의문점이었어. 헬멧에 LED도 달고 뭐 카메라도 넣고 온갖 것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넣을 수 있지만 안 넣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헬멧 본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앵글러 알파의 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꼭 소비자 필요한 기능을 넣어야 된다. 쓰지도 않을 기능을 넣어서 괜히 헬멧의 가격만 높고 헬멧의 부가적인 기능 때문에 무게만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만 넣어서 그것들을 소비자가 되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헬멧의 진짜 중요한 기능인 안전을 보장하고 또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면서 필요한 좀 라이트 기능이나 통화 기능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필요한 기능을 넣은 첫 번째 완성된 헬멧이 저는 앵글러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짜잔. 자전거를 타실 때 후방에 LED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안전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 보통 전조등을 달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후미등도 자전거에 달고 다니시는데 저희는 후미등 다실 필요 없이 이제 헬멧으로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작년에 출시했던 이 제네틱 알파 제품은 이제 이 뒷면이 LED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어 있지만 이런 LED가 나옵니다. 이 헬멧마저도 사실 소비자분들께서 이왕이면 뭐 제네틱 그대로의 디자인인데 LED가 들어간 이 헬멧을 많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 LED 들어갔다고 해서 막 엄청 비싸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진짜로 잘 스며들게 만들고 별로 단가 차이가 없이 소비자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네틱 알파 다음에 이제 앵글러 알파는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뒤쪽에 깜빡거리는 기능은
제네틱과도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 기능이 있어요. 깜빡거리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리모컨이 있거든요. 리모컨으로도 깜빡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모드가 변합니다.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조금 깜빡이는 거, 빠르게 깜빡이는 거, 아니면 멈춰 있는 거. 이제 꺼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핸드바에 이 리모컨을 달고 다니시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전거를 타시면서 왼쪽으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것들을 이 리모컨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위아래에 볼륨 버튼이 있거든요. 볼륨 버튼을 갑자기 누르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자동차도 사실 밟으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무거나 버튼 누르면 되거든요. 위아래 버튼 누르면 브레이크 등이고 왼쪽 오른쪽 누르면 또 방향제식 등이니까 그런 등이 들어오게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집중하는 게 디자인도 이렇게 집중하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냅다 그냥 LED를 붙이거나 달면 그건 그냥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냥 LED랑.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진짜 스며들게 만들잖아요. 네. 기존의 앵글러라는 헬멧의 그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잘 넣을 수 있게, 그게 저희의 추구하는 방향이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블루투스랑 연결을 할 때 이름이 뭘로 뜨죠? 앵글러 알파라고. 앵글러 알파라고 뜨니까 이름을 클릭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딱 연결하면 연결을 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문구들이 나올 거예요. 네. 기존에 쓰시던 블루투스 제품군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헬멧에 보시면 여기 버튼부에 미세하게 작은 LED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건지 네. 꺼져 있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리모컨 한번 눌러보면 LED가 들어오면 켜져 있는 거고 네. 안 들어오면 꺼져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가운데 버튼을 확대해서 보시면 왼쪽에 여기 끝에 LED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파란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LED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끄면 LED는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요. 네, 이 소리와 함께 꺼지고 누르고 키면 들리는 게 페어링 모드라고 하면서 켜집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페어링 되었다. 페어링 되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다자간 대화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다자간 대화가 사실 흔히 쓰는 카카오톡 그룹톡이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룹 대화, 음성 대화는 다 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그룹 대화를 하시면 되고, 세나나 제공하는 블루투스 인터컴이라고 하거든요. 블루투스 인터컴 기능은 없다. 보시면 왼쪽에 버튼이 있어요. 네. 블루투스를 위한 버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운데 버튼이 메인 버튼. 예를 들면 전화가 왔을 때 누르면 받을 수 있고, 네. 통화 볼륨이나 음악 볼륨이 작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네. 누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음악을 정지하거나 음악을 다음 곡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네. 이전 곡으로 넘길 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어떻게 누르면 되죠? 더블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을 빠르게 하면 다음 곡, 뒤로 더블 클릭을 빠르게 하면 이전 곡.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도 있나요, 그럼? 세 번 없습니다. 세 번 없고 더블 클릭까지만. 네네. 한 번 누르면 뭐죠? 볼륨입니다. 볼륨이고. 네. 길게 누르고 있으면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네. LED 모드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LED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LED가 모드가 바뀝니다. 띵. 이걸 똑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리모컨에서 가운데 버튼이에요. 리모컨에서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띵 네. 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요. 실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륨을 높게 해서 다닐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귀가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바깥 사람이 들리지 않는 정도로만 하셔도 본인은 충분히 크게 음악을 네.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다른 음악이 나오고, 이런 음악을 리모컨을 사용해서 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뭐라 그랬죠? 멈추는 거죠. 네. 네, 음악을 이렇게 멈출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플레이. 리모컨에서의 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누를 때 브레이크 버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볼륨을 내릴 거면 마이너스 버튼을 두 개. 두 번. 네. 따닥. 따닥. 더블 클릭. 작아지는 거 들리시나요? 예, 네. 다시 업하려면 플러스 버튼 두 번. 그리고 볼륨이 맥시멈이 됐을 때 띵 소리 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최고 볼륨입니다. 스마트폰에 따라서 볼륨의 버튼이 스마트폰 볼륨과 연동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폰 종류마다 다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피커처럼 써도 뭐 사실 무방할 정도의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다니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카 타면서 볼륨 맥시멈 해놓고 다니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보통 다니실 때는 이것보다 한 반 정도, 반보다 이하로 들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통화할 때 몇 시간, 한 10시간 이상은 네, 됐죠? 10시간 이상. 그리고 LED도 모드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10시간 이상은 충분히 합니다. 완충 기준입니다. 그 음악도 맥시멈 볼륨 기준에서 한 8에서 9시간 이상 갔죠. 네네. 내부 테스트 결과는 10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하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쓰시다 보면 배터리 성능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시끄럽게 들고 다니시면 약간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LED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앞을 보고 달리는데 내가 방향지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뭘 눌렀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를 때 LED가 깜빡거리게 돼 있어요. 그쪽 방향의 LED가. 그러면 뒤에 제 헬멧이 깜빡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등도 눌렀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달아야 돼요? 원하시는 데 달면 되지 않을까. 네, 손이 잘 조작할 수 있는 곳에 그렇죠. 크기는 좀 넉넉하게 제작을 했으니까 한 군데 걸고 다른 쪽 한쪽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러버밴더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잘못 만든 거니까. 근데 저희가 많이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하지도 않게 해야 이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이 리모컨 뒤쪽에도 이제 러버밴드를 하나 넣어놨고 이 러버밴드를 조여서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리모컨 하나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보시면은 크랭크 저희 로고도 리모컨에 각인이 양쪽에 되어 있고 러버밴드에도 크랭크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저희가 세 가지 컬러로 런칭을 했어요.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왼쪽부터 메탈릭 블랙, 메탈릭 블랙, 메탈릭 블루, 메탈릭 블루. 라임 컬러가 있습니다. 무광이 좀 트렌디하죠. 옛날에는 이제 반딱반딱한 그런 하얀색이나 검은색 그런 차들을 타고 다녔다면 요즘엔 무광 블랙, 무광 화이트. 어쨌든 저희는 메탈릭 블랙, 메탈릭 블루, 무광인데 어쨌든 라임이라는 컬러로 런칭을 했습니다. 기존 앵글러에서도 약간 이런 투명 쉘을 썼었어요. 반투명 쉘, 투명 쉘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불투명이잖아요. 근데 얘는 반투명. 안에 쉘이 보이는 거죠. 반투명 쉘을 써가지고 그걸 유지했고 이게 진짜 스티로폼이 아니고 여기 쉘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디자인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고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자전거 헬멧은 인몰드 방식이에요. 네. 이 쉘과 EPS 스티로폼을 한 번에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저가형 헬멧들은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이 버텀 쉘이라고 그러는데 버텀 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제 버텀 쉘이 있고 이 버텀 쉘과 함께 이제 안에 인몰드가 제작이 되는데 스티로폼을 만들 때 저희는 대부분의 전자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는 상태로 제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조 공법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헬멧에 어떤 걸 그냥 껴놨다 그런 느낌이 드는 헬멧들이 있을 거예요. 네. 스마트 헬멧 중에.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일체화된 헬멧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갑니다. 안쪽 가시면 이제 뒤쪽에는 조절기, 당연히 자전거 헬멧에 다 있는 조절기. 안쪽에는 이런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도 어떤 패드를 썼죠? 메모리 패드를 메모리 패드를 썼어요. 메모리 패드가 좀 호불호가 있긴 있어요. 네. 타이트한 헬멧을 썼을 때 메모리 폼이 있으면 약간 낑긴다? 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쪽 부분을 차라리 띄고 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반 패드도 따로 판매를 하니까 앵글러 패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메모리 폼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통화하실 거면 여기 마이크가 있다는 거 인지 안 하셔도 뭐 되긴 하는데 마이크가 있다는 거. 여기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죠? 생활 방수까지는 네. 생활방수 등급이 뭐죠? IP34. 3, 4. 그러니까 IP34가 하나는 방수고 하나는 방진이에요. 저희는 생활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다. 네. 물에 이렇게 막 담그면 안 되지만 비 오실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타시다가 비 왔는데 헬멧이 고장났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한테 연락해서 불량인 것 같아. 바꿔줘.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립니다. 저희가 사이즈는 몇 가지죠? 미디움과 라지입니다. 저희가 미디움과 라지를 기본 사이즈로 하고 있어요. 왜 미디움과 라지밖에 안 나냐? S도 있으면 안 돼? XL도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제공드리는 헬멧이 소비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굉장히 가성비 있다고 저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성비 있게 제공 드리려면 사이즈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제공을 드렸던 거고 최근에 XL 사이즈 헬멧 두 가지를 했잖아요. 네. 헬머와 버커는 XL 사이즈를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앵글러 알파도 뭔가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그냥 XL 좀 만들어라. 그럼 저희 행동주의 스타트업이잖아요. 제가 대두로서 한 가지 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대두예요? 대두입니다. 옆장구가 엄청 큰 대두입니다. 머리 둘레는 61이나 옆장구가 넓다 보니까 기존의 헬멧들이 잘 안 맞는데 네. 제가 유일하게 가장 맞는 핏이 바로 앵글러 알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라지는 맞아요? 라지가 제일 맞습니다. 그란폰도의 네. 텔레스도 항상 앵글러만.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피드락이라고 하는 유럽의 되게 유명한 그런 버클 회사가 있어요. 저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버클을 사용하는데 피드락은 옆으로 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잡고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석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착 붙는데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여실 때 보통 분들이 안 열리니까 이걸 막 처음 써시는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절대 안 열리고 요것만 살짝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무게가 저희가 기존 앵글러 일반 헬멧 기준으로 한 250g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에 나온 앵글러 알파는 350g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부자재를 뺀다면 뭐 350g 미만으로 떨어지고 부자재를 포함하면 360, 70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요. 써보고 이렇게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무게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저희가 2차 버전, 3차 버전 계속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무게는 줄여 나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은 당연히 KC 인증을 받았고요. 유럽의 선언어를 받아가지고 유럽 시장에 먼저 사실 가고 있어요, 헬멧이. 그래서 유럽을 팔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하죠? C 인증. 그러니까 유럽 기준 인증이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또 통과했어요. 안전 인증도 통과했고 네. 배터리 인증, 네. 전파 인증까지 네, 모두 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전파 인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파 인증에 포함된 게 이 배터리 인증도 포함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앵글러 알파의 전파 인증도 받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배터리도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국 인증도 받았지만 유럽 인증도 획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버전은 통화 기능과 이런 LED 기능을 합쳐서 앵글러가 원래 얼마죠? 94,000원. 일반 헬멧이 94,000원이에요. 이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데 얼마죠? 199,000원. 199,000원. 저는 저희 헬멧이 가성비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 브랜드들의 그 헬멧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들의 원가가 얼마일까? 감히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통신선이껏 이제까지는 좀 놀았는데 이런 방송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헬멧들을 이렇게 스마트화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무게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전 그 유럽 바이어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블루투스랑 LED 되는 거 너무 좋다. LED만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네틱 알파처럼 그런 헬멧들도 이제 점차 나올 거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뭐죠? 아날로그 플러스. 저희가 아날로그 플러스예요. 원래 이거 아날로그 헬멧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그런 스마트 헬멧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크랭크를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를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거 한마디 할 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 거예요. 저희가 기능 같은 네. 거를 다 설명드렸는데 네. 기능이 좀 많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패키지에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시잖아요. 보시면은 네. 쉽게 다 이해하시죠. 네. 한국어뿐만 아니라 7개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매뉴얼 안 보시는 분들 많지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네,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매뉴얼 영상을 또 따로 제공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보시고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7개 언어로 된 그 매뉴얼을 또 읽기 힘들잖아요. 네.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남겨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